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올해 2023년 1차 경찰 채용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1번부터 23번까지 해설 강의하고요. 이어서 헌법도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올해 2차 시험 대비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 형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이제 이론하고 조문 문제가 6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에 형법의 기능, 그리고 3번에 계속범과 상태범, 그 다음에 4번에 구성요건적 착오, 자구행위 조문, 공범 종속성설, 선고의 조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이론하고 백설기 특강 이럴 때 뭐 계속범, 상태범, 그리고 공범과 종속성설, 체제극장 이런 거 다 배웠었죠. 이렇게 조문 이론 문제 6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21개는 전부 다 판례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우리 프라임에서도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다수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축하드리고요. 문제가 좀 쉬웠죠. 형사법, 헌법 둘 다 문제가 쉬웠어요. 되게 무난했습니다. 컷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제가 이제 축하 말씀드리고,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2차를 대비해서 프라임 컬이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컬이 2차 대비 프라임 컬이 잠깐 소개하고 이어서 틀린 질문들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심화 강의가 이제 3개월 과정이에요. 한 90일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딱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빡세게 진행해서 이제 이번 1차 때 떨어진 학생들 2차에 꼭 합격을 시키기 위한 컬을 만들었습니다. 자, 주요 골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4월에는 경찰학 한 4주, 5주 정도 하고요. 5월 달에는 2주 동안 헌법이나 범죄학을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 6주 동안 형사법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헌법도 강의하고 있고요. 형법도 하고 있죠. 이제 수사증거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헌법, 그리고 형법, 수사증거 세 개가 전부 다 법학이죠. 법학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개를 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시너지,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 수사증거 교재가 아직 출간이 안 된 상태인데 4월 말이나 5월 초에 김원욱 수사증거 교재가 출간될 겁니다. 자, 칼라로 넣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수사증거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교재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되게 그렇게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때 5월, 6월 달에 강의도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수사증거 기본 강의는 끝냈고요. 이제 심화 강의 이때 이제 할 거예요.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오전 4교시 동안에는 기본서 심화 강의를 해서 진도대로 강약 조절을 합니다. 나올 거는 자세하게 하고 안 나올 건 딱 빼버리고 강약 조절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오전에 4교시를 들었으면은 그 4교시 들은 만큼 진도대로 기출문제를 오후에 풀 거예요. 근데 심화 강의 듣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안 푼단 말이에요. 풀어야 되는데 안 푸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강제로 저희가 풀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딱 잡아다가 놓고 15분 동안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를 풀어라. 풀 시간 주고 풀고 나면 35분 해설 강의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4교시를 진행합니다. 자,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 같이. 자, 그 다음 오후 강의가 끝나면 저녁에 4시간 동안 독서실에 자물쇠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먹고. 그래서 이때 이제 관리를 받고 복습을 하는데 그 오후에 풀었던 문제에서 요거 끝날 때 발췌 지문 복습 문제를 또 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어야 집에 가는 거예요. 다 못 풀면 집에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복습이 끝나고 월수금 저녁에는 저녁 10시부터 40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월수금 저녁 체력 훈련합니다. 40분 동안 합니다. 네, 자, 다음날 이제 하루가 지났죠. 그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고등학생처럼 하는 거예요. 하시고 다음날 이제 오면은 오전 강의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또 전날 배운 거 발췌해서 복습을 또 시켜요. 자, 수업 듣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여기 풀었던 거 그날 저녁에 복습을 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또 복습시키고 벌써 3회독 4회독 돌아가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으면은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를 토요일 날 다시 문제를 뽑아서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통과되면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되는 거고요. 벌써 한 5회독 정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에. 자,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날 일요일도 나와서 선생님도 일요일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요일날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다음에 다시 재시험 봐야 됩니다. 예, 통과하면은 바로 집에 가는 거고요. 통과 못하면 일요일날도 밤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의 커리를 빡세게 돌릴 건데 요거를 한 90일 정도 되니까 한 3, 4주 정도죠. 90일 정도. 90일을 빡세게 해서 자기가 마스터하면은 이제 그 마늘 먹고 곰이 사람 되듯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마 실력이 쫙 올라갈 겁니다. 90일 동안.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면 100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100일은. 100일은 안 되지만 9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실력을 쫙 올리는 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법에 대해서 틀린 질문들 어디가 틀렸는지 잠깐 좀 포인트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글 파일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본 바로 직후라서 제가 그림 파일로 따다 붙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를 자, 틀린 지문이에요. 1번에 4번이 틀린 지문. 틀린 지문들만 어디가 틀렸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를 보호를 강조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고요. 피고인 인권을 보장하면 사회 보호가 미흡해져요. 서로가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기능이 상호 비례 관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2번에 4번 틀렸죠? 자, 환전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죄원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박스 문제. 이거 백설기 특강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자, 구성요건적 실행에 의하여 범익 침해가 발생하여 기수가 되면 동시에 범죄도 종료가 된다. 하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기수가 되면 종료가 되지만 위법 상태는 계속된다. 상태범이네, 상태범. 그렇죠? 자, 나번 보겠습니다. 자, 나번. 자,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 행위와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기수가 되었어도 범죄의 종료와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범이네. 얘는 상태범이라고 써줬고요. 계속범이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몰라도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까요? 자, 범죄가 여기서 종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수가 된 이후에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나올 수 없죠. 자, 근데 얘는 기수가 된 뒤에도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기업번. 가의 경우는 기수가 된 이후에 종료가 바로 돼버리니까 공범이 안 된다 해야지. 안 된다 해야지. 틀렸죠? 자, 디귿번. 가와 나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틀렸죠? 얜 기수시까지만 정당방위가 가능하지만 기수가 된 이후에도 정당방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 써야 되니까 틀렸죠? 기억 되게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이제 구성요건 더 차봅니다. 배운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를 모르고 죽였죠? 보통 사람인 줄 알았죠? 아버지인 거 몰랐죠? 그럼 자기가 안 것까지만 보통 살인죄로만 처벌합니다. 15조이랑. 자, 그 다음에 A를 죽이려다가 B가 죽었어요. 사람과 사람 같은 범죄. 근데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가 되겠죠? 그럼 기억이랑 비읍이랑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 밥, 천, 국 딱 써놓고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 김밥, 천국 딱 써놓고 기수랑 방법이랑 비비랑 싸우니까 기수가 될 수 없고 얘랑 얘는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 기수가 된다. 맞죠? 맞는 지문이네. 자, 다음 디귿번. 자, 애를 살해하려고 쏘았는데 사냥 개가 죽었죠? 그럼 이제 추상적 사실 서로 다른 범죄죠.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김, 밥, 천국 써놓고 다른 범죄는 기수가 다 될 수가 없어요. 미수가실 경합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경험범죄 기수가 되니까 좀 달라지죠. 자, 이럴 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똑같다. 세모. 똑같죠? 맞습니다. 자, 1번. 자, 1번도 A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B가 맞고 죽었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네. 서로 다른 범죄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결론이 똑같다. 세모. 기수가 아니라 비수가 된다. 다 맞죠? 이렇게입니다. 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틀린 지문. 자, 실형의 사건이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문짝 떨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사회상규 오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어렵다. 틀렸죠. 자, 6번에 2번. 자,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그 과잉 자구행위 조문이 있죠. 과잉 자구행위도 조문이 있죠. 근데 야간 과잉 자구행위는 조문이 없잖아요. 조문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틀렸죠. 자, 7번에 틀린 집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 책임 능력하고 기억 능력하고는 별개죠. 변별 결정력이 책임 능력인데 책임 능력하고 기억 능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8번에 3번. 자, 어떤 사람은 성장교육 과정에서 북한 사상교육을 받았어요. 사상교육을 받았어도 사람을 죽인 칼기 폭파 사건입니다. 이럴 때 강요된 행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능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강요된 게 아니라서 적법행 기대할 수 있으니까 처벌된 사건이죠. 틀렸습니다. 자, 9번에 4번. 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내주는 사람이 우체국에 제출도 하지 않았대요. 제출도 하지 않았대. 그럼 범죄를 착수한 게 아니죠. 우체국 발송을 해야 착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발송도 안 했으니까 착수가 없다. 그래 됩니다. 틀렸고요. 자, 10번. 자, 공범 종속성설 배운 거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 제, 극, 장이죠. 최, 제, 극장, 구, 위, 책, 처.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뭐를 고르래요? 극단적 종속 형식을 고르라고 합니다. 최제, 극장, 극단적, 구, 위, 책, 처, 책임까지 1, 2, 3,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개만. 자, 그래서 이제 정범의 행위가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까지 갖춰야 되지만 이거 3개만 갖추면 되잖아요. 처벌 조건은 갖출 필요가 없죠. 틀렸죠. 1, 2, 3만 갖추면 됩니다. 최저극장이에요. 자, 11번에 틀린 질문은 2번. 이거 책입한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방조범은 도와준다는 방조 고의와 정범을 시킨다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정범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불법성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책입한 때 배웠던 거 틀렸죠. 자, 12번입니다. 자, 횡령, 배임, 사기, 죄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죄로 묶습니까? 일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죠. 죄가 서로 다르니까 포괄일죄 묶을 수가 없죠. 3번 틀렸네요. 자, 13번. 자, 선고의 요건인데 자,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경찰 신고 112죠. 경찰 신고 112.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금고, 보안 관찰 1년, 선고유예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벌금 이상 되는 거죠? 벌금 이상만 됩니다. 구류 안 되죠. 벌금 이상만 됩니다. 자, 포인트 잡아준 거 그대로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자, 14번에 2번. 자, 이제 어린 자식들은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속여서 죽인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냥 빠뜨려 죽인 거랑 똑같이 보죠. 그래서 살인죄, 간접정범이 된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에요. 위계살인죄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15번에 틀린 지문들. 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개가 틀렸어요. 자, 약추인죄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일본 사람을 약취해도 세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헌법 적용할 수가 있죠. 세계주의 적용됩니다. 자, 다음에 체포를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이래. 체포는 계속범이란 말이에요. 계속범인데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었다. 그럼 기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미수가 되는 거죠. 미수가 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자, 유인죄와 감금죄 같은 경우는 흡수되지 않고 실적 경합범위죠. 실제적 경합법 이렇게 됩니다. 틀렸네요. 자, 16번의 기업번.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봤던 거죠. 자, 이 307조 1항의 사실은 허위 사실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죠.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안에 허위 사실이 있으니까 두 개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사실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은 의견, 생각이죠. 그래서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17번은 1번. 자, 이게 이제 그 공사 현장 사건이에요. 이제 공사 현장 사건을 풀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관리자가 일조한 토지에 물적 설비나 경계가 있다. 설비가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구조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건물을 공사 현장에서 지금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안 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유효지가 아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아니다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4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세 개 다 틀린 지문들 됩니다. 자, 공동으로 상간밭을 경작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을의 공동 소유가 되겠죠. 근데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나면은 탈퇴한 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갑이 혼자 상간밭을 겨눴으니까 갑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작한 거는 절도죄가 아니죠. 남의 게 아니라 자기 거니까 안 됩니다. 자, 2번 지문. 자, 불법 영덕 의사는 그 물건을 빼가도 되고요. 가치만 빼가도 됩니다. 이거 제가 동영 때 문제 냈던 지문인데, 그죠? 가치만 빼가도 돼요. 부족하다 틀렸죠? 부족하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소유권 또는 본권을 영구적 부여할 필요 없어요. 소유권 배제는 영구적이어야 되지만 자기가 소유할 의사는 일시적이어도 됩니다. 동영 때 냈던 문제 똑같이 나왔네.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횡령죄 친족 상도를 제공되려면 자, 위탁자하고 소유자하고 둘 다 친족이어야 되죠. 근데 소유자는 친족이 맞대. 근데 위탁자가 친족이 아니래잖아. 그럼 적용될 수가 없겠죠. 틀렸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야주절은 야간에 주거 침입 절도가 다 있어야 되죠. 주간에 주거 침입한 건 야주절이 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습절도가 되면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 정도는 흡수가 돼버리죠. 없어집니다. 틀렸고요. 자, 강도살인죄 주체 소유 강도라는 거는 단순 강도, 중강도, 특수 강도, 인질 강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모든 강도가 다 포함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불법원인 급여에 관해서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불법에 관해서 절강사공 다 들 수 있죠. 뭐만 안 되는 거예요? 배신죄인 횡령죄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부작위 기망이 있을 수 있죠. 부작위 사기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부작위 처분도 가능합니다. 부작위 기망도 가능하고요. 부작위 처분도 가능하죠. 인세 청구 미지급 사건 있죠? 틀렸습니다. 이번 문제 너무 쉽게 나왔어. 자, 21번. 자, 배임죄 사건인데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 표시했을 때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 타인 사무 처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타인 사무 처리 위반으로 배임죄가 된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22번에 틀린 지문. 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했다. 본래 용법대로 잘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렇게 남의 땅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에다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토지를 파거나 훼손하지 않고 본래 용법대로 그대로 잘 사용했죠. 그래서 토지를 망가뜨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 손괴죄가 아니라고 봤다. 최신 판례예요. 했던 겁니다, 이거. 자, 틀렸고요. 자, 23번. 자,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 자동차를 불태웠는데 공공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 방화죄 성립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방화죄를 보면은 이제 건조물에 관한 방화죄가 있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있고요. 건조물이 현주,
공용, 타인, 자기가 있고 물건도 타인 소유, 자기 소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딱 나눠가지고 위에 거 현, 공, 타, 건조물에 한해서 추상적 위험 범위죠. 추상적 위험 범. 그래서 공공의 위험 발생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아래 세 개는 구체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공공 위험 발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자동차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등은 자동차, 기차, 광갱 건조물에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타인 소유 자동차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타인 소유 건조물 자동차에 들어가죠. 타인 소유 건조물은 추상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위험이 공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현주 타인 소유 자동차 방아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틀렸죠?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했잖아요. 현공타 건조물만 미수 예비를 처벌하고 추상적 위험 범위라고 공공 위험 필요 없다고. 그죠? 자, 강도살인죄 방아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현주 방아치사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해경관 무기처리잖아요. 방화죄하고 살인의 의사로 실패했으니까 치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살인 미수가 되겠죠. 그래서 방화죄와 살인 미수 상상적 경합법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세 번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자, 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적 경합범위죠. 이건 쉬운 지문이고요. 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사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사본도 포함되죠. 유가증권은 사본은 제외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변조된 잘못된 거를 변조하면 무죄죠. 변조죄는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변조화된 걸 위조하면 위조는 되는데 변조된 걸 변조하면 변조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대표로부터 폭을 권한 위임받은 사람은 중복된 대표죠. 중복된 대표라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 차례 배웠던 거예요.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쓴 것은 위조죄가 성립을 해야겠지. 그죠? 여기 포인트 여기죠. 자, 그다음. 자,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모르는 자를 이용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간접정범 되겠죠? 이거는 간접정범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갑은 공모했다 써 있지. 공모했다. 공동정범 될 수 있다 해야지. 그죠? 자, 모르는 자 이용했으니까 간접정범. 거기에 대해 공모한 사람은 공동정범 될 수 있다 해야죠. 자, 26번에 4번. 자, 부작위로도 공무상 표시무효죄 범할 수 있어요. 자기 부작위 다 됩니다. 틀렸고요. 자, 27번. 자, 또 여러 차례 배웠던 거죠. 자, 31조하고 33조가 서로 싸웁니다. 그럼 33명이 31명을 이기잖아요. 이기죠? 그럼 33조가 우선 적용돼야지. 근데 31조 우선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자, 다음. 자, 갑이 자기를 무고하기로 자기 자신 무고, 자기 무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범이 없으면 함께하는 사람도 공범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정범이 나와야 공범이 있죠. 자기 무고로 정범이 없으니까 공범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틀렸죠.